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모든 보장 내용과 형태는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시되는 것입니다. 보험 가입자의 경제적 상황, 나이, 성별 등 여러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보험 가치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내 보험료를 지키는 현명한 선택, 전격 보험 분석 프로그램 보험 골든타임. 안녕하세요. 진행의 노송원입니다. 여러분 혹시 롤드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롤드란 65세에서 74세 사람들 중에서 젊은 노인, 영올드를 줄여서 부르는 용어인데요. 이 영국의 경제 주간지 디 이코노미스트에서 출간한 2020 세계 경제 대전망에서 본격적인 롤드 시대의 도래를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초고령 사회에 임박한 우리나라의 상황은 과연 어떨까요? 놀랍게도요, 노후에 자식들에게 기대고 싶지 않다. 또 건강이 허락하는 한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고 싶다고 밝힌 어르신분들이 우리나라 노인 인구 중 71%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를 증명하듯 최근 롤드 세대의 활약상 우리 사회에서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먼저 69세 할머니 패션 유튜버 밀라논다. 그리고 구독자 수 130만 명인 73세 박막내 할머니 등이 있죠. 이분들은 일과 사회생활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또 열정, 발전, 재능 기부 등 이전 세대와는 확연히 다른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노후 모습을 상상하고 계신가요? 연약한 올드 세대가 아닌 몸과 마음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건강한 올드 세대를 꿈꾸시진 않나요? 바로 오늘 저희 보험 골든타임에서는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질 다양한 연금 이야기부터 또 보험 세제 혜택 등 여러 내용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저희 보험 골든타임은 보험 전문가와 여러분을 직접 연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방송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의 상담 원하신다면 022128-8505, 022128-8505번으로 전화나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참여가 가능한데요.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보험 골든타임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내 보험료를 지키는 현명한 선택, 전격 보험 분석, 보험 골든타임.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05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보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전격 보험 분석, 보험 골든타임. 여러분의 보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내 보험료를 지키는 현명한 선택, 보험 골든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부터 소개해 드릴 텐데요. 프라임에셋 박상원 전문가, 마민영 전문가, 장지한 전문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 말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법의 기준 헌법, 보험의 기준은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박상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 지식 전도사 보험 전문가 마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본인에게 맞는 보험 맞춤 보험 전문가 장지한입니다. 세 명의 전문가와 함께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초고령 사회가 바로 눈앞인데요. 2025년에 우리나라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고 합니다. 이제 좀 있으면 12월에 첫날이 다가오잖아요.
지금 TV를 시청하시는 분들, 우리 전문가들도 올 한 해 이루고 싶으셨던 일 다 이루셨겠죠? 아직은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아직은 네. 이제 또 본격적으로 새해를 맞아서 새롭게 계획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듯 한데요. 내년에는 꼭 운동해야지, 살 빼야지, 금연 금주해야지 이런 소망도 있으실 텐데요. 초고령 사회 진입을 임박한 지금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할 건 바로바로 노후 대비입니다. 이 노후 대비가 말이 쉽지. 솔직히 하루하루 출퇴근하고 또 연말이니까 회식도 많잖아요. 또 자녀 있으신 분들은 아이들 학비에 또 대출 이자에 팍팍하실 것 같은데요. 솔직히 저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좀 지치거든요. 그저 먼 이야기만 갖고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할지 막막한데 연금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준비를 해야 할까요? 네,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에 관련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노후에 준비에 있어 연금을 빼놓을 수 없는 노후의 중요한 수단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연금 구조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 피라미드 형태로 되어 있는 구조를 설명을 드릴게요. 1층은 노령연금, 기초연금이라고 하고요. 2층은 국민연금, 3층은 퇴직연금, 4층은 개인연금 또는 사적연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 중 가구의 소득 인정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 수급할 수 있고요. 여기서 소득 인정액이란 근로소득, 부동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것으로 2020년 기준 단독 가구 148만 원, 부부 가구는 236만 8천 이하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연금 제도로 국민 개개인의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얻어 소득 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 제도를 말하고요.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으로서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보험에 비해 관리 운영비가 적게 소요되고 관리 운영비의 상당 부분이 국고에서 지원되므로 사보험처럼 영업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 사망, 폐질 등의 사유로 인한 생활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 기업이 근로자가 매달 일정액을 불입하고 금융기관이 이를 금융자산으로 운용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이를 퇴직금, 일시금 형태로 지급하도록 하는 기업복지제도로 기업연금제라고도 합니다. 개인연금이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기업의 퇴직금 제도 등 공적연금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실질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마련되는 것을 말하고 개인연금 취급기관으로는 은행과 생명보험사 또는 손해보험사, 투자신탁회사 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연금이 이렇게 4가지로 세분화되어 있는지는 몰랐거든요. 네. 또 연금하면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게 세금 관련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이제 또 12월이니까.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관련해서도 세금 관련 내용 많이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앵커님 혹시 연금에도 과세랑 비과세로 나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연금 다 수령하는 게 아니었어요? 알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앵커님처럼 연금에도 세금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먼저 국민연금부터 알아보면 국민연금은 보통 근로소득자들이 4대 보험을 통해서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적연금인데요. 국민연금은 전액 소득공제되며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수령 시에는 2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일시금과 연금 수령인데요. 일시금 수령 시에는 퇴직소득세가 발생하게 되며 연금 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퇴직연금은 기업에서 보통 의무 가입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연금으로 국민연금과 같이 일시금 수령, 연금 수령 이 2가지로 구분되게 됩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은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시금 수령이나 연금 수령 시 소득세가 발생하게 되는데 퇴직금은 나이 구간별로 세금이 다르게 측정되게 됩니다. 70세 미만은 5%, 70세에서 80세 미만은 4%, 80세 이상은 3%의 세금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연금저축은 사적연금으로 노후의 여유로운 생활을 위해 가입하는 연금입니다.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셔야 하는 게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를 받으면 나중에 연금 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연금보험은 세액공제 혜택은 없지만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어서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꼭 참고하겠습니다. 연금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저는 이렇게 들어도 확 와닿지가 않는 게 역시 세금과 관련돼 있으면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네, 저희도 어렵습니다. 네. 저희도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게 당연하고요. 앵커님뿐만 아니라 시청자분들께서도 조금이나마 쉽게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셨다고 하니까 또 안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확인해 볼까요? 네, 내용이 어렵고 복잡한 만큼 제가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전문가분들이 잘 설명해 드렸지만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보장을 하고 기본적인 생활보장 그리고 4대 보험 의무가입으로 진행됩니다. 퇴직연금은 가입해서 보장하고 안정적인 생활보장을 위해 준비하는 연금이지만 기업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게 아닌 자율적으로 가입해주는 상품입니다. 또한 개인연금은 사적연금으로서 자기보장을 우선으로 하여 여유로운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준비를 하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연금보험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비과세 혜택으로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부가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부분을 설명드리면 연금저축은 은행, 보험사, 증권사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세액공제는 연간 수입에 따라 과세하는 구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민연금만 생각하시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굳이 준비를 해야 되는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하지만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시기가 점점 늦어지고 있는 지금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준비하시면 노후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국민연금 수령 시기가 점점 늦어지고 있다는 뉴스를 종종 봤거든요. 네, 맞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국민연금 수령 시기는 점점 늦어지고 정년은 빨라지는 이 시점에 국민연금만 믿고 있으면 소득에 공백이 생겨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 외에도 퇴직연금이 준비되어 있는지 그리고 개인연금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연금 구조에 대해 잠시 설명을 드리면요. 연금제도는 국가보장, 기업보장, 개인보장 이렇게 나뉘는데 국가보장은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이렇게 있는데요. 그리고 기업보장으로서는 퇴직연금, 퇴직금이 있는데 이는 4대 적립형과 사회 적립형으로 나뉩니다. 그렇다면 퇴직금과 퇴직연금이 각각의 장단점이 있을까요? 네,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장단점으로는 퇴직금은 다들 아시다시피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를 하고 퇴사할 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목돈이 생겨서 시드머니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고요. 하지만 목돈으로 받을 수 있으나 중간에 일시금으로 지급으로 인해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할 수 없다는 단점이 또 있겠습니다. 또한 사내 보유금으로 퇴직금을 보유되다 보니 정작 퇴직금을 받을 시기에 회사가 부도가 난다면 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또 있겠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금을 회사가 아닌 외부 금융기관에 이제 전달해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을 외부 금융사에서 근로자가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것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을 못 받는 것을 방지, 그리고 퇴직금을 미리 대리 운용 맡겼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이 퇴직연금 제도는 법정 퇴직금과는 다르게 노사 합의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어서 기존 퇴직금 제도로 유지가 가능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퇴직연금이 퇴직금보다 좀 더 유리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퇴직연금은 종류가 한 가지인가요? 네, 퇴직연금에는 총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제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이제 개인형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확정급여형은 도산 위험이 없고 정년 보장된 안정된 기업에서 적절한 유형입니다. 왜냐하면 근로자가 근무 기간과 평균 임금에 비례해 사전에 확정된 퇴직급여를 지급받기 때문입니다. 운용 시에 손해를 봐도 개인이 손해를 보지 않고, 왜냐하면 확정적으로 이제 급여가 이제 지급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확정기여형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추가 납입이 가능하며
연봉제 도입을 기업에 다닐 경우에 이제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에서 매년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을 납부를 하고 그 적립금 운용을 근로자가 관여하며 그 후 근로자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인 이제 수익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개인형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퇴직을 안 해도 위에 확정급여형 이제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진행 중에도 추가적인 개설 및 운용이 가능합니다. 위 두 연금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가입해 줘야 되는데 이 개인형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가입을 합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개인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직이 잦은 직업을 가지신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한 번에 들으니까 들을수록 어려워져요. 네, 공부할수록 점점 어렵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쪽지캐처럼 한 번에 알아들을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다시 정리하면 퇴직연금 중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의무가 아닌 자율적으로 가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은 기업형과 개인형으로 나뉘는데 이는 10인 미만의 사업장과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연금이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개인이 할 수 있는 부분과 기업에서 해줘야 하는 부분만 알고 있으면 앞으로 연금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게 개인연금인데요. 앵커님 혹시 개인연금 준비하고 있으실까요? 저도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만 사실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이랑 이런 얘기를 아예 하지 않다 보니까 어디서부터 알아봐야 할지 너무 막막하거든요. 네, 개인연금 준비하실 경우에는 비과세 연금보험과 세액공제 연금저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비과세와 세액공제 이거는 같은 말 아닌가요? 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금융지식이 상향평준화되면서 비과세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계신데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금융상품에는 15.4%의 이자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월납 10년 이상 납입하셨을 경우에는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고요. 또한 나중에는 연금을 받을 때에도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세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세액공제 혜택은 없습니다. 세액공제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납입 중 연간 400만 원 한도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직장인분들이 연말정산 하실 때 세액공제 혜택 때문에 많이들 문의를 주시는데요. 연금 5,500만 원 기준으로 이제 초과인 경우에는 13.2%, 그 이하인 경우에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이렇게 납입 중 혜택을 받지만 10년 후에는 비과세 혜택은 없습니다. 원금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의 15.4% 이자소득세를 내야 하고요. 또한 이자소득세를 낸 후에는 연금을 받을 때도 연금소득세를 뗀 후에 연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만약 해지했을 때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원금 플러스 이자에서 기타 소득세 16.5%를 제하고 환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액공제만을 보고 연금저축을 가입하시게 되면 연말정산 혜택을 받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세금 관련이라 쉽지가 않네요. 진짜 어려워요. 전문가인 저희들도 세금 관련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보다 더 정확하고 꼼꼼하게 짚어드리려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차이점을 하나 더 이제 짚고 넘어가자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으로 받는 금액의 연간 1,200만 원이 넘어가면 종합소득세 또한 내셔야 합니다.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에 포함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입니다. 하지만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에 보이는 혜택보다 더 큰 세금적인 혜택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연금보험으로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연금보험을 준비를 할 때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고르면 좋을까요? 우선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상품 이름에서도 나오다시피 생명보험사 상품입니다. 이율로 운영되는 공시이율 연금보험과 펀드로 운영되는 변액연금보험이 있습니다. 펀드로 운영하여 장기적으로 수익을 보는 것도 좋지만 저는 최저보증 이율이 높은 상품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펀드 운영 수익이 좋으면 좋겠지만 안 좋을 시 원금에 대한 손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저보증 이율이 높은 상품을 준비하시면 원금 플러스 이자 소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과 상담을 할 시 꼭 확인해 보셔야 하는 부분은 공시이율 상품인지 펀드로 운영되는 변액연금 상품인지 그리고 최저보증이율은 어떻게 되는지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명의 전문가와 함께 노후를 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연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보통 연금하면 국민연금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이 수령 시기가 늦춰지는 만큼 다양하게 노후 대비하시는 방법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요. 방송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의 상담 원하신다면 022128-8505, 022128-8505번으로 전화나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최근 이슈가 된 내용, 그리고 새롭게 개정되는 보험 이슈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저희 보험 골든타임에서 매 시간 언급했던 실손의료비 보험이 내년 개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해지 보험의 개편안에 대해서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먼저 짚어볼 부분은 실손의료비 보험의 개편인데요. 제가 알기로도 2017년에 전체적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또 개정이 되나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래전부터 논의가 있었던 사항인데요. 실손보험이 바뀌는 가장 큰 이유는 가입자의 70%는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지만 나머지 30%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하게 병원을 다녀오고 보험금을 챙겨가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체 가입자가 낸 보험료에 비하여 지출하게 되는 보험금이 무려 11조 원입니다. 여기서 보험금을 많이 받아간 가입자로 인하여 보험금을 받아가지 않은 가입자들까지도 보험료 인상으로 이제 금전적인 피해를 봤다는 점인데요.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지속적으로 이제 늘어나다 보니 보험료가 높아질 경우 개개인의 보험료에 대한 이제 부담감이 커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내년에 실손보험이 새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실손보험도 착한 실손이라 이전보다 본인 부담금의 비율은 커졌지만 보험료의 부담 줄어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또 한 번 개정된다면 어떤 내용으로 바뀌게 되는 건가요? 이번 개정되는 실손의료비는 4세대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번 보험연구원에서 발표한 바로는 첫 번째,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 할증, 두 번째, 통원 시 자기부담금 상향, 그리고 공제금액 조정, 비급여 진료 특약 분리, 통원 한도 하향 이렇게 5가지입니다. 네. 개편안 중 보험료가 할증되는 부분이 있는데 특약 부분에서 비급여 청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비급여 청구량은 구간으로 나누어 할증을 적용하게 되는데 청구가 가장 많은 구간은 다음에 비급여 부분의 보험료가 최대 3배에서 4배 가까이 오르게 됩니다. 전체 보험료를 따지면 할증이 되지 않은 가입자의 1배에서 2배 정도를 더 부담하게 됩니다. 반면 비급여 진료비를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는 보험료를 약 5% 정도 할인받게 됩니다. 즉 비급여 부분의 보험금 청구량이 많으면 할증을 하고 청구한 게 없다면 할인을 해주게 된다는 겁니다. 단 중증 질환자와 장기 요양 등급 노인은 할증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보험료 할증과 자기 부담금 상향, 할인 할증 제도를 적용하면서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의 총 보험금 부담을 10.3%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실손이 없으신 분이라면 지금 현재 존재하는 실손으로 가입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언뜻 봐도 현재 실손보다 보장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저히 적어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갈수록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3세대 착한 실손을 시작한 지 불과 4년밖에 안 됐지만 다시 개정하는 것은 보험사의 손해율이 130%가 넘었기 때문입니다. 즉 보험사에서는 가입자에게 100원을 보험료를 받으면 130원을 지출하게 되는 경우인데요. 보험회사에서는 계속 손해보는 장사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죠. 실손보험 판매를 아예 중지하거나 아예 없앨 수 있으니 개정은 사실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정한 대로 바뀔지 아니면 다른 안으로 변경될지는 아직 논의 중으로 보이지만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보장 조건이 더 안 좋아진다는 점은 확실합니다. 그렇군요. 시대가 변하면서 이 보험의 보장과 보상에 대한 부분도 빠르게 변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실손의료비 보험뿐만 아니라 무해지 보험도 이 관련 내용들이 개정이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무해지 보험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일반적으로 암보험, 치아보험 등 보험 종류를 딴 보험 상품들은 시청자분들한테 익숙하겠지만 무해지 환급형 보험이라고 하면 다소 생소하게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해지 보험은 보험료 납입 기간 중에 보험을 해지하면 그에 따른 해지 환급금이 지급되는 표준형 보험과는 달리
보험 기간 중 해지를 하면 해지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는 보험을 말합니다. 하지만 보험료가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표준형 상품 대비 20에서 30%가량 저렴하기 때문에 보장성 보험을 준비하신다면 조금 더 가성비 좋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니까 가성비적으로 유리를 해 보이고 그리고 보험 가입을 준비하시는 시청자분들에게는 좋은 조건인 것 같은데 왜 변경이 되는 건가요? 네, 저 또한 많이 권유하고 있는 입장이라 안타까운 마음인데요. 납입 기간 내에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대신 보험료가 저렴한 무환급형 보험의 개발 판매에 신중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불안전 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는 물론 해지율 관리 실패로 인해 외국계 보험회사의 파산 사례도 있어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또한 판매 단계에 높은 환급률을 강조해서 이제 소비자들이 무해지 환급형 보험을 저축성 보험처 오인하고 이제 계약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험 설계사들은 저금리로 인해서 저축성 보험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자 무해지 환급형을 저축성 보험으로 권유하기도 했는데 이는 소비자들의 보험 상품의 내용을 오인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첨언하자면요. 현재 생명보험사의 무해지 환급형은 거의 다 사라졌다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해보험사도 빠르면 내년 초 이제 무해지 환급형보다 약간 환급률이 있는 저해지 보험이나 납입 완료 시점에 환급률이 떨어뜨려서 유지된다는 전망도 있지만 아직 손해보험사에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보험이 준비가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하루빨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새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에 달라지는 보험 이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내 보험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방송 시청하시다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의 상담 원하신다면 022128-8505, 022128-8505번으로 전화나 문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내 보험료를 지키는 현명한 선택, 전격 보험 분석, 보험 골든타임.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05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보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전격 보험 분석, 보험 골든타임. 여러분의 보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이번에는 보험 골든타임 앞으로 접수된 시청자 여러분의 보험 고민에 대해 전문가가 실시간으로 상담을 도와드릴 텐데요. 여러분의 보험 고민 확실하게 골든타임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방송 보다가 네, 예전에 들었던 것도 한번 확인할 겸 연락드렸는데요. 네네. 어릴 때 부모님이 이제 보험을 물려주셔서 한번 봤는데 대부분 갱신형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근데 이 갱신형이 요즘에 이제 제가 관심이 생겨서 보다 보니까 막 계속 오르는 보험이고 안 좋다는 말이 되게 많아서 네네. 그런 김에 한번 방송 보다가 다 바꿔버려야 될지 전화 한번 드렸거든요. 네, 시청자님 전화 잘 주셨습니다. 전문가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이분은 현재 가입된 보험이 대부분 갱신형이고 또 현재 변경을 고민 중이신데 상담 도와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몇 가지 질문을 좀 하려는데 혹시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 28살이에요. 28살. 한 달에 보험료가 얼마나 나가는지 그리고 보험은 몇 가지 들고 계신지는 잘 알고 계시나요? 네, 이번에 한번 싹 봤는데 네네. 제가 지금 4개 정도 있고요. 네. 13만 원 정도 나가고 있어요. 일단 먼저 아까 갱신형으로 많이 가입이 되어 있으시다고 하시는데 갱신과 비갱신의 차이를 먼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먼저 갱신형일 경우에는 일정 주기마다 보험료가 재산출되기 때문에 초기에 보험료가 저렴하게 책정되는데요. 네. 이런 경우에 경제적인 능력이 풍족하지 않은 분들한테는 유리하게 적용될 수는 있어요. 네. 이제 그리고 가입자의 나이와 위험률을 재상정하여 계약을 갱신하기 때문에 다양한 특약이 보장된다는 특징도 있고요. 네. 다만 일정 주기로 보험료가 인상이
네. 되다 보니 초기에 보험료는 낮게 측정이 되었지만 연령 네. 상승분과 위험 상승분이 반영하면 기존에 안내받으신 갱신율을 뛰어넘어서 이제 네.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가입자분들이 당황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기는 하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비갱신형 같은 경우에는 갱신형과는 반대대로 보험료 인상률과는 무관하게 납입 기간 동안 보험료의 변동은 없고 보험료가 일정하여 납입이 편리하다는 큰 장점이 있어요. 또한 납기가 끝나도 만기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고요. 둘의 이제 차이점과 이제 짚고 넘어갔는데 그 둘의 이제 장점과 단점은 다 있을 거예요. 그 부분들은 이제 잘 조화롭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갱신형으로 되어 있으시다 보니 꼭 점검을 통하여 이제 중요한 특약 순서로 배서 처리를 한 뒤 비갱신 쪽으로 다시 바꾸시는 것을 제가 추천을 드려요. 네, 갱신과 비갱신을 복층 설계하면 장점들을 이제 모두 다 가져올 수 있어서 보험료 대비 가성비적으로 보장을 가져오실 수 있거든요. 물론 이후에도 노후에도 안정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되고 정작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의료비가 많이 지출되고 중요한 시기인 50대 이상의 갱신되어 보험료가 많이 올라갈 경우를 무조건 대비를 하셔야 되세요. 네, 기존에 이제 증권 내용을 봐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갱신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도 갱신 주기가 뭐 짧게 5년, 3년 이렇게 아니고 20년, 30년 이렇게 길면 또 시청자분한테 유리한 입장이라서 그런 네. 부분들을 유지를 하시고 갱신 주기가 짧은 것부터 정리를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섞는 거네요. 네, 네. 그럼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지금은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네네. 결국에는 중요한 특약을 먼저 정리를 하시는 게 중요하세요. 확률적으로나 3대 질병 같은 고위험성이 있는 특약들이 있거든요. 네. 네, 예를 들면 뇌혈관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 또는 뭐 암 이외의 유사암 같은 특약들을 잘 보장받을 수 있게끔 이제 준비를 하시고 네. 또 수술비나 또 중요한 게 이제 실손 의료비가 대표적인 갱신형으로 이제 네. 노후 이제 끝까지 가져가실 수 없기 때문에 네. 종수술비나 특정 질병 수술비를 비갱신으로 준비하셔서 네. 노후에 이제 보장을 잘 받을 수 있게끔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이해됐습니다. 네, 시청자님 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신가요? 아니요, 너무 깔끔했어요.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께서 보험을 물려받으셨지만 본인 보험에 관심이 많으시고 또 제대로 준비를 하고 싶으셔서 전화를 주셨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런 경우가 많으실 것 같아요. 방송 시청하시다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022128-8505 022128-8505번으로 문자나 전화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자로 접수된 사연입니다. 뒷번호 2552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직장 다니는 34세 신체 건강한 청년입니다. 저희 엄마가 아는 분 통해서 가입해준 보험이 있는데 이제 제가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아서요. 갱신형 보험인 것 같은데 보험료가 오르더라도 보장을 준비하고 싶거든요. 갖고 있는 보험 증권도 같이 첨부합니다. 네, 30대 남성분이시고요. 궁금하시다고 하신 게 현재 가입된 갱신형 보험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상담 도와주시죠. 네, 증권을 같이 보면서 분석해 드릴게요. 우선은 30대 중반이신 나이대에 비해서 보험료를 되게 적게 내고 계신 편인데요. 그 이유는 보장성 보험을 갱신형 보험으로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상해 질병 입원비 그리고 수술비 쪽이 준비가 아예 안 돼 있으신데요. 그리고 또한 현재 민식이법으로 인해서 운전자 보험의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시점인데 제대로 관리를 받고 계셨다면 리모델링 혹은 보완을 해서 가입을 하셨어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도 않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 보험을 가입을 권유할 때 운전자 보험에 상해 보험을 추가로 조금 넣어드리는 편인데요. 그 이유는 일반적인 종합보험에 상해 보험 특약을 넣는 것보다 운전자 보험에 넣어서 가입하시는 게 조금 더 저렴하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장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입원비는 준비되어 있지 않으시고 뇌, 심, 혈관 진단비는 아예 안 되어 있으시고 암으로만 보장이 몰려서 준비되어 있는데 시청자분께서 문의 주신 대로 보험료는 오르더라도 보장을 조금 제대로 준비하고 싶으시다면 저는 이렇게 준비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갱신보험으로 준비되어 있던 부분을 비갱신보험으로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기존 보험에서 7천만 원 정도로 400만 원 가량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보장 내용은 일반암 특약약 같은 경우에는 기존보다 1,000만 원 가량 줄였지만 유사암은 더 보장금이 크게 그리고 고액암은 기존과 같이 준비해 드렸습니다. 또한 뇌, 심, 혈관 진단비를 2천만 원을 준비해 드리면서 기존보다 뇌출혈, 뇌경색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 특약을 더 많은 보장을 준비해 드렸고요. 그리고 후유장애 특약과 수술비 그리고 입원비를 준비해서 실질적으로 보장을 받을 시 도움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드렸습니다. 또한 운전자 보험도 리모델링해서 민식이법 발의로 인해 벌금이 최대 3천만 원이 나와도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고 운전자 보험에 상해특약 그리고 일상생활 배상체계 보험을 넣어서 보장을 좀 더 효율적으로 도와드렸습니다. 네, 문자로 증권까지 같이 보내주신 우리 시청자분 보험 고민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이렇게 문자와 함께 증권도 보내주시면 더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보험 골든타임으로 여러분의 보험 궁금증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사연도 문자로 접수됐는데요. 뒷번호 9845님입니다. 올해 28살 되는 여자예요. 몇 년 전에 갱신형 보험을 가입했는데 잘 가입한 걸까요? 딱히 아픈 곳은 없고요.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와서 고민입니다. 네, 20대 여성분께서 현재 가입 중인 갱신형 보험의 보험료가 많게 느껴지신다고 하거든요. 이분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네, 시청자님 보내주신 증권을 제가 보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선 20대 어린 나이에 건강하시다고 하셨는데 보험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보험료를 되게 많이 내고 계신 편이에요. 근데 이게 이렇게 많이 내고 계신 때 비갱신 보험으로 준비를 하셨다면 지금보다 더 좋은 보장 범위를 가지고 계셨을 수 있었을 텐데 현재는 다 갱신 보험이기 때문에 저는 비갱신 보험으로 바꾸는 걸 추천드립니다. 앞서서 갱신 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갱신 보험 같은 경우는 보장받고 싶은 기간 동안 정기간 납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보험금 납입이 28만 원이지만 앞으로 더 많은 금액을 내게 돼서 앞으로 생활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신 갱신형 보험보다는 어린이 보험, 비갱신 보험으로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갱신 보험이다 보니 보험 보장을 받고 싶은 기간이 100세면 100세까지 정기간 납부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납부하실 금액 1억 3천가량이 나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갱신 보험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보장을 받으시는 부분을 보면 암 쪽으로 몰려서 보장을 받고 있는데요. 내시는 금액에 비해서 혈관 질환 쪽은 많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린이 보험, 비갱신 보험으로 변경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변경하시게 되면 월 보험료 5만 원가량 인상하게 되지만 앞으로 내셔야 할 금액이 절반 이하로 절약하게 됩니다. 암 보장금을 조금 줄이고 뇌, 심장, 혈관 진단비를 보다 좋게 준비하시고 질병의료장애 특약, 그리고 일상배상 책임보험과 운전자 보험으로 골절 진단비를 더 채워서 보다 넓은 범위의 보장을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번에도 문자로 증권 함께 보내주신 시청자분 고민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문자와 함께 증권도 보내주시면요. 저희 전문가가 더 디테일한 상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저희 보험 골든타임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자 상담 하나 더 도착했다고 하는데요. 뒷번호 1112님입니다. 나이는 40대고요. 갱신형 보험 8건에 보험료 40만 원대입니다. 젊은 나이에 싸게 가입하고 보장은 많이 받아라는 컨설팅을 받았는데 여기 가면 여기가 많고 저기 가면 저기가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지금 이분은 40대시고 갱신형 보험 8건에요. 보험료를 매달 40만 원씩 납부하신다고 하거든요. 현재 자기의 보험에 대한 확신이 좀 부족하신 것 같아요. 네, 문자를 내용을 보니까 갱신형 보험을 많이 가입을 하셨는데요. 갱신형 보험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싼 가격에 10년에서 20년 동안 집중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그 이후에 갱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격 부담이 늘어나서 갱신형에 대한 보험이 좋지 않은데요.
이 부분은 설계사가 정확히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의 갱신형 보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생긴 겁니다. 처음에 판매할 때만 이제 가격이 저렴한 점, 가격 대비 보장이 넓은 점만을 강조하여서 추후에 발생될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시청자분의 문의 내용에 대해 컨설팅을 드리자면은 병력이 없으시고 건강체시라면 저는 비갱신 보험으로 안정자산을 좀 만들고 이제 부족한 부분을 20년 동안 집중 보장으로 가족력, 직업 또는 이제 생활 패턴을 확인한 후에 그에 맞춰서 추가 업셀링을 진행할 것입니다. 시청자분께서 증권 및 보험 내용을 보내주셔서 제가 간략히 표를 컨설팅을 진행했는데요. 이제 갱신형 보험을 줄이고 비갱신형으로 안정자산 즉 갱신 보험료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고 비갱신형 보험을 준비했지만 갱신형 보험료에 대해 비싸기 때문에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갱신형 보험료로 추가 업셀링을 진행하였습니다. 담보를 비교하자면 기존에는 뇌졸중 4천, 급성 심근경색증 4천이 가입되어 있었지만 비갱신형으로 바꾸면서 보장 너비가 넓은 뇌혈관, 심혈관, 저희 진단비를 넣었고 수술비도 비갱신형으로 더 넓은 종수술 그리고 심뇌혈관 수술비를 확대하였고 요즘 병원의 추세를 보면은 긴 입원보다도 짧은 입원 일정에 통원 치료를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입원 일당을 좀 줄이고 보험료를 절감하면서 그 보험료 절감에 대해서 다른 담보를 추가로 들어간 케이스입니다. 이 시청자분은 다행히 아프신 곳이 없으셔서 좀 수월하게 컨설팅이 진행이 됐고요. 사람의 병력이나 나이, 직업에 따라 보험료가 다르고 담보가 들어가는 게 다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은 이거는 참고만 하시고 정확한 결과는 직접 전문가들과 상담을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간혹 이렇게 상담을 나가보면은 방송을 보거나 이런 거 보면 다 줄었는데 왜 난 안 주냐고 문의를 주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본인의 병력이나 나이 등 사항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참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네, 박상원 전문가의 깔끔한 정리였습니다. 이 전문가의 상담대로 컨설팅을 진행하는 건요. 시청자분들 모두가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 사람마다 그 여건이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보시는 것만으로 판단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이 비슷한 상황 많으실 것 같은데요.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전문가와의 상담 원하신다면 022128-8505, 022128-8505번으로 문자나 전화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전화로 접수된 사연 이어가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어떤 고민 때문에 전화 주셨어요? 네, 다름이 아니라 보험을 예전에 지인한테도 가입하고 홈쇼핑 보고 전화로도 가입했었는데 지금 가족들 것까지도 매달 돈만 빠져나가지 어떻게 보장받는지를 잘 모르겠고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말씀을 들어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혹시 지금 가입하신 보험이 실손보험인지 암보험인지 이런 보험 종류를 알고 계실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보험료를 한 달에 납부하는 건 얼마나 납부하고 계세요? 그것도 그냥 자동이체로만 돼서 얼마 나가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러시구나. 그러면 네. 일단은 전문가가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네, 지금 이분은 본인 포함해서 가족분들의 보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자세하게 상담을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아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보통 지인의 권유나 여러 방면으로 이제 보험을 많이 준비를 하신 것 같으세요. 네, 일단 먼저 이제 전체적인 보험을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본인이 어떠한 보험을 가지고 계신지를 인지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을 해 나가야 될지 이제 같이 상담을 통해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전부터 지금 현재까지 수많은 종류의 보험이 있고 그다음에 가입하신 형태에 따라 상품 구조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꼭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유지하고 계시는 보험이 뭐 좋고 나쁨을 떠나서 각자 또 개개인의 상황적인 측면에서 특약들이 잘 구성이 되어 있는지 예를 들면 뭐 3대 질병 중 뇌나 심장 쪽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보장이 가능한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이런 특약들이 있겠고요. 아니면 노후의 보험료 때문에 부담이 갈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있게 구조로 되어 있지는 않은지 그런 거는 이제 상담을 통하여서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빨리 한번 받아봐야겠네요. 네, 요즘 보험 점검하면서 새로 리모델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앞서 말씀드린 내년에 이제 실손 계정이나 무해지 상품의 이제 계정 이슈들이 있어서 좀 하루빨리 준비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으세요. 점검을 받으시면서 이제 상담 시에도 이제 시청자분 본인 이제 기준을 가지고 잘 선택하시는 보험을 유지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본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질병이나 혹시 가족력을 또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또 비중을 두시고 이제 전문가분들한테 꼭 말씀을 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본인의 기준점이 있다면 나쁜 보험은 없는 것 같아요. 그걸 알려주지 않고 무분별하게 이제 가입시키는 설계사들이 있어서 보험이 나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준점은 이제 저희 전문가들이 이제 찾아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혹시 궁금하신 부분 더 없으신가요? 아, 네, 괜찮아요. 너무 충분히 상담 잘해주셨어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께서 보험을 많이 가입을 하셨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보험의 보장 내용에 대해 본인에게 잘 맞는 건지, 또 부족한 보장이 없는지 궁금하셔서 전화를 주셨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비슷한 고민 많으실 것 같아요. 방송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전문가와의 상담 원하신다면 022128-8505, 022128-8505번으로 전화나 문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박상원, 마민영, 장지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보험료를 지키는 현명한 선택, 전격 보험 분석, 보험 골든타임.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05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보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전격 보험 분석, 보험 골든타임. 여러분의 보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내 보험료를 지키는 현명한 선택, 전격 보험 분석 프로그램 보험 골든타임.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이 끝나도 저희 보험 골든타임은 항상 열려 있는데요. 보험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의 상담 원하신다면 022128-8505, 022128-8505번으로 전화나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은 알토마토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시청자 의견도 남길 수 있으니까요. 많은 의견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불안하신 분들 많으시죠? 또 날씨가 추워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불확실한 미래 저희 보험 골든타임과 함께 든든하게 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Loving the sunshine, I'm taking my time.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모든 보장 내용과 형태는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시되는 것입니다. 보험 가입자의 경제적 상황, 나이, 성별 등 여러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보험 가치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